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번 시간은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파트, 문화 파트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어려운 이 정치적인 내용이나 민족운동 파트가 지금 다 지나가서 일제강점기의 문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빈출 마크가 붙어 있네요. 빈출 마크 붙어 있고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이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달의 역사 인물, 혼이 보존되면 국가는 부활할 것이다. 혼을 강조한 사람이 있네요. 국가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지로도 자주 나오니까 사진도 좀 같이 기억을 해놓고요. 국혼을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었던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사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국권 피탈의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 1925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박은식이죠. 박은식. 그러면 박은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를 골라보겠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혼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면서 나라는 이제 형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걸 혼이라고 보고 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몸은 신체에 해당하는 나라는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혼이라는 걸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진단학회를 창립을 하고 진단학보를 발행을 하는 건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유당 전설을 간행을 하고 조선학, 우리 거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는 거는 안재홍, 정인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됐었던 사람 3사람 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 있네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를 한 이 사람은 고당 조만식이죠. 조만식.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 구신론을 저술을 한 것이 박은식의 대표적인 맞는 설명이네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박은식은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1번에 5번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륙의 원기는 동으로 바다로 뻗어서 백두산으로 솟았고 북으로는 요동평화를 열었으며 남으로는 한반도를 이루었다. 저들이 일찍이 우리를 스승으로 섬겨왔는데 이제는 우리를 노예로 삼았구나. 옛사람의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 나오고 있죠. 역사, 정신적인 거, 이런 정신이 살아있으면 나라라고 하는 거는 형체니까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을 홀로 보존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태백광로라고 본인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의 어떤 뿌리를 이 태백으로부터 보는 그런 게 위쪽에 좀 언급이 돼 있고 광로는 굉장히 미쳐서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자기의 호처럼 태백광로를 쓴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이 됐었던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이게 핵심 문장이 되겠네요. 이걸로 박은식이라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박은식의 활동으로 맞는 거.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하는 거 이병도, 손진태가 하는 거고요.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는 거는 정인보, 안재홍 등이 있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하는 거 이게 박은식이 하는 겁니다. 3번이 답이고요. 독사실론을 저술해서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하는 거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하는 거고요. 조선 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는 거 백남훈이 하는 겁니다. 백남훈. 자, 2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고 3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빈출 마크 또 붙어 있습니다. 밑줄은 나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나는 일제 침략에 맞서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난을 극복한 영웅의 전기인 이순신 전과
을지문덕전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상고사라는 책에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 신채호죠? 단재 신채호. 자, 신채호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는 거. 정인보, 안재홍이 하는 거죠.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는 거. 박은식이 하는 거였고요.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서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는 거.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을 반박하는 거. 이거는 백남운입니다. 식민사학, 정체성, 사회경제사 이런 거 나오면 백남운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합니다. 이게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되죠. 지침서로 쓰게 됩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며칠 전 경성에서 조선사회경제사 출판 축하회가 있었습니다. 저자로서 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을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파악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중 원시시족 사회와 삼국 정립기의 노예제 사회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할 때 우리나라는 스스로는 발전하지 못하는 정체성, 그러니까 스스로는 발전을 못하고 항상 조금 더 발전된 뭔가를 갖고 있는 우리에 비해서는 선진국인 누군가가 와가지고 끌어주는 방식으로밖에 발전을 못했다라고 역사 왜곡을 해요. 그게 정체성론인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런 것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역사의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공통된 흐름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거 없었어도 우리도 근대화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하고 우리하고 발전 단계가 어떻게 비슷한지 어떤 항목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조선 사회 경제사. 경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발전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론을 반박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남운이죠. 백남운입니다. 자, 백남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진단학회를 조직하는 거, 이건 이병도, 손진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는 거 박은식이네요.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이 이론을 통해서 반박을 하죠.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3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는 거. 이거 조선어학회에서 하는 거죠. 이극로, 최현배 이런 사람들이 있겠고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는 거 정인보라고 있습니다. 얼, 혼,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뭔지 이해하는 정신적인 것들 있죠.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망했잖아요. 나라를 다른 나라에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독립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5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말을 힘써 모으다, 최현배, 이극로 등이 다수의 회원이 검거가 되다, 조선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재개하다.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는 거는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종일. 태극서관을 설립해서 서적을 보급하는 거, 이거 신민회가 했었던 활동이고요.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거, 신한청년당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임시정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안을 제정하죠. 4번이 여기에 맞는 설명이고요. 국문연구소를 두어서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는 이거 대한제국 학부에 설치가 됐었던 겁니다. 시기적으로 더 앞선 시기에 있어요.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셉은 비슷한데 시기가 지금 맞지 않는 게 5번입니다. 자, 5번에 4번으로 조선어 학회 활동을 찾아주시면 되고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별 과제 안내, 일제강점기의 민족문화를 수호하고자 노력한 인물의 활동을 주제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를 수호하려고 노력했었던 인물의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을 할 거래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골라보는 거네요. 이윤재, 최현배, 신채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과 우리 역사에 관해서 활동을 했었던 분들인데 일제강점기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찾아볼게요. 1번 정인보,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다. 요게 들어갈 수 있겠죠? 안재홍 선생과 같이 이제 여유당 전서 같은 거 가능하면서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었던 사람입니다. 정인보. 나머지 것들은 일제강점기가 아닌 거겠죠. 지금 시기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장지연, 유길준, 최익현, 신원인데 전부 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어떤 액션을 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지연,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싣는 거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죠. 1905년에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싣는 거고, 유길준, 서유견문을 집필을 해서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다.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집필한 시기는 아직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시기, 구한말 시기입니다. 대한제국도 되기 이전 시기네요. 구한말 시대에 조선의 끝자락에서 나갔다 온 거죠. 미국에 갔다 와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최익현, 지부복걸 척화의 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다. 일본이나 서양이나 그게 그겁니다. 절대로 소통을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요 상소를 올리게 돼요. 이거는 강화도 조약 즈음이고, 신헌,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기다. 이거는 4번, 5번은 같은 시기네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되기 이전 시기의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7번으로 올라갑니다. 7번. 가나다라 많이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국 근대사 조별 과제네요. 일제강점기 종교계의 활동을 주제로 보고서를 쓴대요. 여기 맞게 연결이 된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맞게 연결된 겁니다. 자, 개신교.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높이는 거는 개신교가 아니라 대종교죠. 연결 잘못돼 있죠. 나를 볼게요. 의민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거는 요거 천주교가 하는 거예요. 이건 천주교. 근데 대종교로 잘못 연결돼 있네요. 자, 3번. 여기 원불교.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새 생활 운동을 펼치다. 이거는 원불교가 했던 게 맞습니다. 얘는 맞게 들어갔네요. 3번. 4번 볼게요. 천도교.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는 건 천도교가 아니고 개신교죠. 개신교. 배제학당 같은 거 세우고 이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가 넘어와가지고 학교 같은 거 세우는 거. 자, 5번 천주교인데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추진하는 거는 천주교가 한 게 아니라 천도교가 한 거죠. 천도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8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정환이 꿈꾼 어린이를 위한 나라. 우리 박물관에서는 어린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동학을 계승한 종교인 천도교죠. 천도교, 방정환 등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을 했다. 천도교 소년회에서 방정환이 활동을 하죠. 천도교의 교주로 활동을 했었던 손병희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천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겠습니다. 한용운 등이 사찰령 폐지를 주장하는 거, 이거 불교잖아요. 이거는 불교. 만세보를 발행을 해서 민중 계몽에 앞장섰다. 이게 천도교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2번이 맞는 얘기고,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펼치는 거는 원불교가 하는 거고요.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을 보급하고자 애쓴 거는 개신교죠. 아펜젤러 같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만든 거고요. 의민단을 조직을 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거, 이거는 천주교가 하는 겁니다. 천주교. 8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고, 9번 넘어갈게요.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개천절을 기회로 해서 독립운동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이 종교의 간부 7명이 동대문 경찰서에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실렸구나. 나철이 만주에서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창시한 종교인데 민족의식을 고취할 뿐 아니라 독립운동도 전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나철이 만주에서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만든 민족 종교예요. 대종교입니다. 단순한 종교라기보다는 민족의식도 올리고 독립운동도 하는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종교에 대한 걸로 맞는 거 고를게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하는 거, 이거 천도교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천도교.
한용운 등이 사찰령 폐지를 주장하는 거 불교,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 펼치는 거 원불교, 김창숙의 주도로 심상 김창숙의 주도로 파리 장서운동을 전개하는 거 이건 유교입니다. 유학자들의 대표로 김창숙이 나섰던 거죠. 자,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중광단을 조직하는 거 이게 대종교의 특징입니다. 이 중광단은 나중에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로 이제 모습을 바꾸기도 하죠. 자, 9번에 5번. 1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시무장은 이 인물이 조선 총독부를 마주하지 않겠다면서 북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님의 침묵을 지은 이 사람 만해 한용운입니다. 시무장은 한용운이 거처했었던 곳인데 지금 성북, 서울 성북동에 아직도 시무장을 볼 수가 있고요.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 사진이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건데 한용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는 거 이거 조선어학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겠죠. 이극로나 최현배 같은 사람들. 유교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는 거는 박은식이었죠. 박은식. 월간지 유심을 발간을 해서 불교 개혁 운동에 힘쓰는 거 이게 만해 한용운 선생이 했던 겁니다. 불교계 사람이죠. 진단학회를 설립해서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키는 거 이건 이병도 이런 사람들이 있겠고 이병도 손진태 독사신론을 저술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선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10번에 3번이고요. 11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노래가 영화 음악으로도 쓰였다라는 걸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아리랑이 나오네요. 아리랑. 이 아리랑은 나운규라는 사람이 감독과 주연을 맡았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처음 제작 발표된 시기에 발표된 시기 민족적 내환을 잘 표현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나온 영화입니다. 아리랑은 1926년, 1920년대에 만들어져서 종로의 단성사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1920년대에 같이 있었던 그 모습 혹은 일제강점기 자체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관민공동회에서 연설을 하는 백정은 이 일제강점기에는 볼 수가 없죠. 일제강점기 되기가 이전에 관민공동회를 주최했었던 독립협회는 없어졌기 때문에 교육 입국 주소를 발표하는 관리도 이 시기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2차 갑오개혁 때 발표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원각사에서 은색의 공연을 보는 관객, 이것도 여기랑은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원각사라고 하는 곳은 1908년부터 1909년까지만 아주 짧게 유지가 됐다가 화재로 없어져서 막을 내리는 그런 장소죠.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전기회사 직원, 한성전기회사를 세우는 거는 대한제국이 이제 서구의 자본이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고 전차 개통은 1899년쯤에 이제 우리 철도 개통하는 거랑 맞물려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개혁 정책이 진행됐었던 시기고 우리나라 망하기 이전이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네요. 자, 5번 카푸를 형성을 해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요 카푸의 활동 시기가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일제강점기 시대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나머지 앞선 시기의 4개 정도는 요거는 일제강점기 되기 이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기를 골라낼 수 있는 활동으로 지금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12번 밑줄 그은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시상식 모습입니다. 일부 신문들이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었던 일장기를 삭제했는데 이거를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으로 해당 신문들은 무기 정간을 당하거나 자진 휴간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이거를 이렇게 삭제를 했었었는데 여기 일장기가 지워져 있죠. 베를린 올림픽은 1936년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수를 출전한 첫 번째였는데 우리 선수이지만 우리가 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의 선수로 손기정 선수가 출전을 했었고요. 마라톤에서 우승은 했지만 금메달은 땄지만 표정이 매우 어둡죠.
일본의 국기를 갖고 일본인 선수를 뛰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장기를 지우고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 사실 앞에 월계수 화분이 이렇게 있어요. 우승자한테 주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사선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정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일장기를 이 화분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떻게든 일장기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출전을 했을 때 기존의 일본하고의 약속을 송기정 선수가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어로 나는 일본 선수 누구누구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일본어 이름으로도 이제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손기정이 아니고 손키테이 이런 일본 이름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외신 기자가 막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하면은 노 재패니스라고 얘기를 항상 해가지고 이게 또 그때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불이익을 좀 당하게 되죠. 결국 여기서 금메달을 땄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 송기정 선수한테 부상으로 주어졌어야 되는 그 그리스 청동 투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때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가 굉장히 나중에 되찾게 돼서 그 손기정 투구라고 있어요. 이때 부상으로 받았던 거 그리스 청동 투구가 있는데 요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장기 말소 사건 요거 뒤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제에 의해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은 언제 생기나요? 1920년대에 문화 통치한다고 하고서는 이제 우리도 고등교육 받을 수 있다고 대학교 세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민립대학 설립 운동 우리가 막 했는데 그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겠다라는 이런 우리의 열망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는 1920년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뒤의 시기가 될 수가 없겠죠. 신경향파 작가들이 카프를 결성하는 것, 문학적인 이런 활동들도 어떤 조직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까지는 막지는 않아요. 이런 거가 만들어지는 거가 이 문화통치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것도 1920년대.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처음 개봉하는 거 우리 위에 문제에서 봤었죠. 단성사에서 아리랑이 개봉되는 거는 1920년대 일이죠. 1926년도의 일이고요. 여성 계몽과 구습타파를 주장하는 근우회가 창립이 되는 거. 근우회의 창립은 요거는 신간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1926년에 순종이 돌아가셨죠. 순종황제의 인산위를 계기로 해서 60만세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60만세 운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서로 계통이 다른 독립운동가들끼리 모여서 민족의 어떤 유일당 운동으로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1927년도쯤이죠. 이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 만들어졌던 게 근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뒤시기가 아니라 앞선 시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 5번 일제가 한글학자들을 구속한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뭐 치안유지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조선어 학회 사람들을 막 구속을 했었죠. 이건 1942년도의 일이라서 요거의 뒤시기에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1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나로드 운동을 소재로 소설 상록수를 쓴 사진 속의 인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나로드라고 하는 거는 농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일종의 농촌 계몽 운동입니다. 이 사람은 심훈입니다. 자, 심훈에 대한 걸로 맞는 거 고를게요. 저항시 그날이 오면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거 국어 시간에도 아마 배울 거예요. 그날이 오면 뭐 삼각산도 더덩실 춤추고 하는 그런 거 나오는 거 요런 시를 지은 것과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거 두 개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번 근대극 형식을 도입한 토월회를 조직을 하는 거는 김기진, 박승희 요런 인물들이 있고요.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는 거 나운규가 하는 거죠. 고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는 거 이건 신치호가 하는 거고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을 묘사한 소설 고향을 연재하는 사람은 이기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영. 자, 13번에 1번 시문의 특징으로 찾아주시고요. 14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것도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게 아닐까 하는데 저항시라고 하는 걸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누구누구가 쓴 청포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3점짜리로 나온 이유는 청포도라는 시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이 사람이 이게 본명이 아니었다는 것도 아마 이 문제를 통해서 처음 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청포도 하면 바로 생각나야 하는 게 이육사잖아요. 그런데 이육사는 본명이 아니고요. 이원록입니다. 이원록이라는 본명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었던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시를 지은 시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활동은 상당히 과격한 계통이 좀 들어가 있죠.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주전 폭탄 의거에 연루가 되어서 같이 투옥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독립운동을 이제 무력으로 하는 그 방향에서 여러 가지 활동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943년에 체포가 되어서 일본 감옥에서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때 본인의 그 수감 번호가 264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육사라고 하는 걸 필명으로 썼던 겁니다. 이원록이라는 본명이 있고요. 자, 이육사라는 거를 알아냈다면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육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점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육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는 거는 위에서 봤었던 심훈이죠. 심훈. 광야, 절정 등의 저항시를 발표하였다. 요게 대표적인 특징. 아마 저 시들도 같이 묶어서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는 거는 조명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조명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만드는 사람, 이건 조소왕 선생입니다. 조소왕.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는 거 정인보, 안재홍 같은 분들 계셨죠. 자, 이육사 설명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5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도시샤 대학에 있는 이 시비는 문종 문학가인 요 사람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들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이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인으로 매번 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도 이렇게 시비가 세워질 만큼 일본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있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윤동주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을 한 번쯤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윤동주에 대한 걸로 맞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는 거는 신채호 선생이죠. 단재 신채호.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는 거 심훈입니다. 심훈. 저항시 광야, 절정 이런 거 발표하는 사람, 청포도 이런 거 쓰는 사람 이육사죠. 영화 아리랑의 제작과 감독을 맡은 사람 나운규입니다. 나운규. 별에는 밤, 참외록 등의 시를 남긴 것이 윤동주의 특징이죠.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제강점기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일상생활의 변동과 연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거래요. 자, 1조 소비문화의 정점 백화점의 탄생. 수학여행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 관광. 3조 문화주택과 토막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조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4조의 주제로 이 일제강점기 사회 문화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걸로 연결된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서양식 의료의 수용 광해원이라고 하는 거는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나오는 거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훨씬 앞선 시기에 등장해야 돼요. 근대적인 우편제도의 시작, 우정총국. 여기서 일어난 갑신정변 기억하시죠? 일제강점기 되기 이전이에요. 전시통제 체제 속에서 강요된 여성복, 몸빼. 이거는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일본이 그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니까 3번은 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 근면, 자조, 협동을 기치로 내세운 새마을 운동. 이 새마을 운동은 너무 나중에 나오는 거죠.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에 상품 광고에 새로운 장을 연 컬러 텔레비전. 컬러 텔레비전 나오는 거는 1980년대입니다. 두 개 시대가 너무 뒤에 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찾아볼 수 있는 거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기출문제 보셨다시피 여기에 사회 문화와 관련된 활동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물과 활동과 뭐 저작물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알아두시고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랑
초기 개화 정책에 있었던 거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좀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구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